네, 안녕하세요. 1인기업 아카데미의 장영광입니다. 오늘은 저희 건축 쪽에서 굉장히 좀 많은 인연이 있으셨고, 그리고 다양한 저한테 조언을 주고 계시는 푸르메 대표님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푸르메 대표님이라고 좀 제가 부를게요. 네, 네. 푸 대표님.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서 그 소규모 건축, 그 원룸이나 다세대주택 이런 것들을 건축을 하고 있는 푸르메라고 합니다. 네, 대표님 그 사실 저희가 인연이 한 1년 반 전에 있으셨잖아요. 그죠? 그렇죠. 다른 어떤 분의 소개로 클레어님이라고 저는 네. 부르는데 그분의 소개로 만나 뵙게 됐는데 사실 제가 지금 구로 디지털 단지에 있는데 구로 디지털 단지가 전 지식산업센터 때문에 왔는데 수많은 원룸이랑 건물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직접 건축하고 또 네. 분양도 하고 시행 시공 다 하고 계시다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네, 만남을 뵙고 강의도 한번 열어주시고 네. 그렇게 했는데 혹시 건축을 하시게 된 계기가 뭐 있으신지? 저는 예. 글쎄 계기라기보다는 네. 처음에 저는 재테크라는 거 잘 몰랐었고 아, 네네. 그냥 돈을 모으는 거 네. 밖에 몰랐었어요. 근데 아. 이제 와이프랑 저랑 돈을 좀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그래야 되나? 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월급이 들어오는 거에 네. 한 90% 이상을 저축을 했었어요. 아, 그럼 400만 원에 예를 들면 월급 받는다 이러면은 360만 원 월급. 그렇죠. 40만 원을 사신다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예. 와이프랑 저랑 그때 뭐 30대 초반 네. 내 월급 아. 연봉을 하면은 둘이 합치면 7천 예. 뭐 이 정도 했을 거예요. 예. 근데 그 중에서 뭐 1,000만 원 네. 정도는 쓰고 1년에요? 네. 그럼 월 100만 원도 안 쓰시면 돼요? 네,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와. 아, 근데 사실 여기 앞에 PD님 계시지만 PD님 20대인데 월 100만 원 가능하신가요? 근데 그걸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제가 혼자 있을 때는 예. 제가 혼자서 돈을 모을 때는 예. 돈을 아예 안 썼어요. 0이요?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월급은 안 쓰고 네. 그 외에 과외 수입, 아, 그러니까 부가 수입으로. 알바나 뭐 이런 걸로 생활을 하고 월급은 그대로 모으고. 와, 몇 년 동안. 제가 이제 20대 때는 예. 워낙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면서 돈을 못 모았고 예. 30대가 되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해서 딱 3년 그렇게 모아서 1억짜리 전세를 구하고 1억이요? 그다음에 예. 순수 1억. 네, 3년 동안 1억을 모아서 1억짜리 전세를 구해서 와이프랑 결혼을 했었어요. 근데 또 사모님의 성향도 약간 대표님의 뜻을 예. 이어주는 그런 분이셨나 보네요. 네, 둘 다 돈을 되게 어떻게 하면은 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뭐 놀지 여가나 이런 걸 아예 포기하는 게 그런 건 아니고. 아니고 예. 뭐 1년에 뭐 한두 번씩 그 여행이나. 해외여행도 가고 뭐 와. 공연 뭐 영화 다 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다 누리면서도 90%를 저축하셨다. 네. 예, 근데 대단하시- 이제 네. 좀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들이 있었죠. 그러면은 그 이렇게 모으신 돈을 가지고 네. 재테크를 모르셨다가 네. 보통은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은 갭 투자, 그렇죠. 그다음에 뭐 월세 투자, 네. 그다음에 분양권, 네. 재건축, 재개발, 뭐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넘어가다가 네. 아 이제 나는 다 이뤘다 이러고씩 행으로 넘어가는데 네. 대표님 어떻게 보면 거꾸로 그렇죠. 가신 케이스가 맞나요? 네, 보통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표님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단계를 밟아가고 네, 그러다가 이제 건축이라는 게 이제 부동산의 보통 꽃이라 그러죠. 끝이죠. 네, 끝과 꽃. 네. 네, 그래서 제일 마지막 단계인데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반대로 시작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네, 그 과정이 이제 쭉 돈을 모으다가 네, 전세인 아파트를 네, 와이프랑 이제 같이 모으니까 네. 그 전에 1억 정도가 있었고 네. 와이프랑 같이 모으니까 3년이니까 가속도가 네, 3년이 6천씩 3년이면은 1억 8천인데 네. 그 동안에 그 6천이 뭐 어떤 식으로 이자가 붙든 뭘 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연봉이 오른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3억 정도가 된 거죠. 3년 만에 3억에 네. 그래서 그 돈으로 아파트를 샀죠. 대출 하나도 없이. 3억짜리 아파트를. 네, 3억 2천 정도 되는 예. 아파트를 대출 하나도 없이 산 거죠. 와. 그때 그리고 나이가 30대 중후반. 35이 안 됐었죠 그때. 와. 34살 정도에. 진짜 뭐 이후에도 배울 게 많겠지만 이건 진짜 배워야겠네요. 예. 예. 그리고 근데 이제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돈을 쓰는 양은 버는 거는 달라졌지만은 퍼센테이지는 지출은 똑같은 똑같다. 거죠. 퍼센테이지가 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버는 게 많아지니까 똑같이 10%를 써도 아. 예전에는 100만 원인 게 지금 이제는 뭐 120, 네. 200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와. 그래서 그 아파트를 샀는데 네. 아파트를 38평 아파트를 샀는데 둘이 3억에 살기에는 3억 2천 정도 했었어요. 네.
근데 그 아파트가 너무 크다 보니까 둘이 살기에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이 하나 있는 거를 예. 쉐어하우스를 2014년에 아, 에어비앤비 같은 느낌인가요? 네, 근데 그때는 에어비앤비란 개념도 없었고 아, 쉐어하우스라는 개념도 없었는데 그럼 하숙 준 거예요, 집에다? 네. 그런 개념인 거죠. 그때 당시에는 아. 쉐어하우스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네. 그냥 뭐 방 남으니까 방이 아쉽다. 남으니까 한 달에 뭐 30만 원씩 받고 아. 이렇게 그걸 하숙을 준 거죠. 한국판 에어비앤비의 시초네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괜찮네라는 짭짤하네. 생각이 든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가해 수입으로 되겠다 싶어서 그리고 나서 또 한 1년, 2년 정도가 지나니까 또 뭐 돈이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걸 뭘 해야 되지? 그때 정도 되면 또 한 4억 후반 정도 그쵸. 모으셨겠네요. 네, 이제 아파트까지 하면은 5억 네. 정도 됐었던 거죠. 이제 그걸로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 방이 이렇게 되는 걸 보니까 네. 이거다. 아, 라고 임대 해서, 쪽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건물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5억으로 원룸 건물을. 예,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5억으로 얻는 건물이다 그러면은 예. 보통 뭐 많아봐야 뭐 8억, 9억, 10억 뭐 이 정도를 찾을 거 아니에요. 그쵸. 왜냐면 대출이 뭐 50% 예. 뭐 60% 생각하니까. 대부분 다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그런 걸 찾았죠 처음에는. 네. 근데 눈에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 8억 9억 대는 약간 예. 좀 성에 안 차셨군요. 그러니까 뭐 땅도 너무 작고 네. 건물도 너무 오래됐고 이렇게 하다 보는데 어쩌다 보니까 집 바로 옆에 50m 주변에 원룸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아, 근데 여기서 원룸이라고 하는 건 원룸이 아니고 원룸 원룸 건물인 건물입니다. 거죠. 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원룸 건물인 거죠. 그 건물을 어쩌다 보니 눈 바로 옆에 있었는데. 네, 근데 가서 한번 부동산에 가서 한번 물어보니까 부동산에서 적극 추천을 하길래 네. 가서 한번 보기나 합시다라고 해서 음. 갔는데 거기에 제가 반지하 방을 봤는데 네.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 반지하를 살아봤거든요. 반지하라고 하면은 기생충에 우리가, 나오는. 그런 예. 되게 안 좋은 예. 환경이잖아요. 근데 반지하가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거기 가는데 어, 그래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계약금을. 계약금을 입금을 OTP를 하고 갖고 하셨군요. 네. 계약금을 입금을 하고 있어서 그럼 얼마짜리였? 그때 총 금액이 21억이었었어요. 5억 가지고 예. 21억짜리 사셨다고요? 네. 결론 그게 이제 좀 사연이 많은데 네. 이제 뭐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긴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오늘 방송에서는 얘기를 못 하겠지만. 뭐 방송 얘기를 해도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원룸이 30개, 주인 세대까지 해서 31개였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 이제 3분의 2 정도가 전세였던 거예요. 아, 보증금이 많네. 네. 그리고 지금은 대출이 승계가 안 되지만 예. 그 2015년 제가 그때 살 때가 2015년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승계가 다 됐어요. 아, 대출도 승계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분이 만약에 21억짜리 중에 뭐 15억을 받아놨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 신용과 관계없이 네. 이 건물 담보니까 그렇죠. 그대로 들어오는 네. 거에다가 보증금 플러스 하면은 5억으로 살 수 있었다. 그렇죠. 은행에서 선순위로 그대로 가는 거니까. 와, 그렇게 지금은 하다 안 보니까 되죠. 지금은 이제 주택에 워낙 규제가 많아져가지고 아. 대출 승계 자체가 거의 안 되죠. LTV, DTI를 하고 방빼기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그렇죠. 그런 LTV, 것까지 DTI 다 여기 하면은- 설명이 나갑니다. 네. 네, 네, 네. 그 방빼기까지 들어가면 보통 원룸 건물에 뭐 방이 10개, 20개다. 3,400, 네, 3,700, 3,700 뭐 이렇게 네. 되면은 그걸 싹 빼버리면은 은행에서 대출해줄 수 있는 한도가 너무 네, 적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한도가. 그때는 방빼기도 없었나요? 그러면 그때 방빼기가 있었는데도 이만큼 크지 않아. 있었어도 그렇죠. 어차피 은행은 그 승계라는 거는 네. 선순위 근저당권을 그대로 승계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 보는 게 없었죠. 어차피 과거에 소급 적용해서 그렇죠. 진행하는 거니까. 그 승계가 그대로 나한테 오고 은행은 선순위 근저당권을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와. 그러다 보니까 너무 2015년도 그- 그런 일이 있었네. 그때는 다 그렇게 건물을 근데 사실 네, 약간 또 진짜. 걱정되시지 않았나요? 왜냐면 사실 걱정 엄청 됐죠. 10억짜리를 보통 보시다가 그렇죠. 두 배를 보시는데 네. 와 이거 한 번에 대출이 승계가 안 되거나 네. 내 계약금을 넣었는데 차익을 내가 마련 못하거나 네. 이런 것도 있었을 텐데. 그거보다도 예. 이게 진짜 이렇게 될까? 한 번도 안 해보시죠. 네, 한 번도 그러니까 무지에서 오는 공포라는 게 사람은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매일 와이프랑 저녁에 손잡고 자면서 우리 망하면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괜찮아. 막 이제 이러면서 100% 모아야 돼. 네. 하나도 못 써. 그렇게 네. 하고 했었는데 네. 그게 딱 한 3개월, 4개월 정도는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한 10kg, 15kg가 빠졌어요. 몸무게가 진짜. 와. 하루에 2시간, 3시간을 못 잤어요. 걱정이 너무 많아서. 알아보시고 네. 또 고민하시고.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초보자들의 문제는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인터넷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터넷은 모두 대부분 아시겠지만 좋은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터넷을 무조건 이거 하면은 망한다. 그쵸. 이거 하면은 뭐가 문제다. 이거 하는 문제다. 그러니까 사람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망하면은 예. 그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쵸. 자기가 성공한 거는 감추죠. 네, 예.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기가 싫은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다 보니까 매일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던 거였는데 네. 어쨌든 인수를 하게 됐고, 처음에 이제 인수를 하게 될 때 그 취등록세만 예. 4.6%였으니까 와, 1억 1억 좀 내셨네요. 넘었죠. 그건 다 캐시잖아요. 네. 1억 좀 넘었고, 그러니까 내 돈에 있는 것보다 더 필요한 돈이었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것도 설마 계산에 못 넣었었던? 아니요, 그 계산에 넣긴 넣었었는데, 했는데 네네. 생각보다 부대낀 거예요. 그래서 뭐 집에서 좀 대출 아버지한테 받아가지고 지금 한 달에 50만 원씩 파더 대출, 마더 네. 대출, 네, 한 패밀리 달에 대출. 50만 원씩 10년 무이자로 드려야죠. 네, 그렇게 그리고 있고, 드려야죠. 네. 그리고 뭐 회사에서 끌어올 수 있는 대출을 모두 다 끌어오고 네. 그런 마이너스 식으로 통장 진행을 뭐. 했죠. 네, 그렇게 진행을 해서 와, 대단하시네요. 네, 근데 생각보다 수익률이 좋아가지고 예. 수익률이 대략 얼마 나오나요? 한 10%는 넘나요? 10% 넘죠. 넘었죠. 그러니까 제가 인수할 당시에 보통 10% 정도, 12%이 정도 됐었는데 네. 그걸 제가 1년 만에 25%까지 끌어올렸어요. 이제 그게 이제 이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내가 운이 좋은 것도 있고, 네. 그걸 나한테 팔았던 분이 되게 좀 좋으신 분이었. 그분은 이제 저랑 이제 같이 건축을 하고 있는 파트너가 되는데, 2년이 되셔서. 네, 예. 그걸로 인연이 돼가지고 파트너가 됐는데, 처음에 제가 그분한테 엄청 맞을 뻔했어요. 왜요? 워낙 너무 무식하니까. 그러니까 모르면 용감하다고. 대표님 어디 가서 맞으실 상은 아니신데. 아니요. 너무 모르면 용감하다고. 네. 이거를 막 계속 여기저기 막 물어보신 물어보고, 거기다 물어보지 말아야 될 것까지 물어보니까 이분이 그렇게, 그래서 나중에 야, 안 팔어. 네, 네. 그 말을 못하고, 그분이 이제 그분도 나한테 그걸 팔고 다른 데 또 넘어가야 건축을 되니까. 하려고, 이게 돈이 이렇게 돈이 캐시를 언제나 돌려야 그런 거예요. 되니까. 이게 뭐 2, 3억 정도 되는 돈은 네. 돌고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뭔가가 틀어져 버리면 다 틀어져 버리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날 달래가면서 뭘 하면서, 아무튼 그래서 그분이 한 1년 정도를 케어를 해줬거든요. 네네네. 제가 그 건물 운영하고. 와, 매도인이 케어를 해준다. 신세계네요. 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래서 예. 똑같은 걸 해주고 뭘 있어요. 팔 때는 네, 케어해 그러니까, 주신다. 네, 그러니까 저랑 같이 건축을 하면은 네. 제가 1년, 그러니까 오래 간다고 생각을 하고 같은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케어를 해주고 있어요. 사실 21억짜리 건물은 생각도 못했는데, 사실 예전에 한번 제가 강의 들었는데 그때 기억이 저는 한 10몇 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네. 와, 또 이렇게 들으니까 새롭네요. 저희가 우선은 좀 시간이 돼가지고 네. 1부에서는 여기서 마치고 2, 3부에 또 대표님 건축하신 거나 아직 네. 못하신 얘기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